대전시의원 황인호 의원, 박병철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련한 기자회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발인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박장훈이고요. 그다음에 피고발인은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과 박병철 의원 두 분입니다. 황인호 의원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말에 제가 이미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항소심 재판 대응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저쪽 상대방 이 피고발인인 황인호 의원도 역시 의정활동과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래서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고발한 혐의로는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수업 거부를 선동하고 또 수업료 납부 거부를 선동해서 예산을 파행하게 만든 업무 방해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게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넣고 실제로 이 특위가 해체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피감기관인 예지중고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의 이사로 취임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특위의 설립 목적이 학교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 학교의 정상화라는 목적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종전 예지재단 이사들을 전원 사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퇴 또는 승인 취소 당할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규정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을 전부 앞뒤 없이 무조건 사퇴를 목적으로 해서 이 예지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불공정한 특위를 구성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제가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오늘 박병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아침에 제가 대전지방검찰청에 아침 9시에 접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 고발장은 실은 이 업무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내용은 그 불공정한 시의회 특위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저희 예지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박병철 의원과 아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50대 여성분이 제가 행정실 직원인데 제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제 자리에 배체 직원으로 작년 2017년 7월 달에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좀 있는데 대체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복직할 시기가 되면 당연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실에 근무하는 또 다른 남직원을 부당해고시키고 그 남직원 자리로 이 50대 여성분을 일반직 행정실 직원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여러 번 수차례 교육청에 부탁을 했었는데 어떠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올해 2018년도에 예지중고에 교부되는 예산이 상당히 지금까지 없는 이례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 안 했다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병철 교육위원장에 대한 그 고발 혐의는 교육위원장으로서 피감기관의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사 하는 그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행정실 직원 인사 개입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교부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 이제 종전 정의사 재단이 복귀를 하면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 그리고
그 행정실에 채용된 박모 씨라는 그 여자분의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하지 못한 채용을 통해서 인건비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왜 고발에 이르게 됐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 그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소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 예지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전 설립자 겸 이사장이 됐던 박규선님의 유가족 대표이자 장남입니다. 그리고 황인호 박병철 시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저희 예지학교 사태에 있어서 대전시의회에서 예지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셨던 황인호 위원장이자 박병철 위원입니다. 벌써 거의 2년여 가까이 예지 사태로 대전 사회에 어떤 무리와 심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예지 사태가 다른 여타 사학들과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깊숙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참 짧게 슬라이드로 2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 고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지학교에 대한 그 사태는 2016년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2년도에 학교를 인수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아버지하고 저는 사실 대전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 상당히 어떤 연고가 없이 그 사전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2011년에 거쳐서 이미 예지중고를 설립한 분이 운영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나가시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지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부터 일어난 이 두 번째 예지 사태의 사실상의 본질은 2010년, 11년도에 한 번 설립자를 퇴출을 경험했던 교직원과 학생들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도에는 어떤 시의회라든지 교육청과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2016년에 일어난 그 예지 사태는 2016년 1월 달에 학생들의 집단 민원으로부터 출발해서 특별감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 전교조 지부장이 고인을 형사고발하고 또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만 정추위라는 단체가 바로 그 교직원과 학생이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정추위의 대표격인 유영호 교사가 그 고인을 또 형사 진정을 해서 그 검찰 수사까지 전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어떤 비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2017년 3월에 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중에 있었는데 2017년 3월에 1심에서 원고인 재단 이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임시이사를 6명을 선임을 했는데 그 임시이사 6명이 예지정상화 특위라는 시의회 특위의 부위원장이 들어가 있고 정추위 인물들로 전부 채워져서 결국 사실상 학교 경영권을 뺏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몰아댄 그 행위를
단지 정추위의 힘으로만은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1심 패소 후에 항소심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1년여간을 제가 그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밝혀낸 바로는 예지 정상화 특위는 황인호 위원장님이 2016년 6월 달에 교육청이 저희 예지재단 이사들에게 어떤 이사 전원 취임 승인 취소라는 그런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자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감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특위는 구성을 한 뒤에 교육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러니 전원 승인 취소를 내려라라는 그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의 발언까지 해가면서 시의회가 사실은 이제 예산을 또 이렇게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 또 심의 의결을 해주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권을 내세워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압박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정추위하고의 관계는 특강 직후부터 학생들의 집단 행위, 뭐 교육청 앞에 집회라든지 그 자리에 황인호 의원님이 직접 나가셔서 앞에서 집회를 이끌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한 그런 사진과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의회와 정추위가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승인 취소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고, 교육청은 2016년 10월 달에 결국은 처분 사유 13가지를 들어서 전원 승인 취소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달에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내려주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나눠드린 자료에 이 자료입니다. 그 파일에 끼워있는 이 자료에 일심 판결에서는 처분 사유 전체를 전부 다 인정을 해서 판결의 취지는 학교 정상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이 이 처분으로 인한 이사들의 피해인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사님들은 항소를 했고,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이 13가지 사유 전부가 부존재하고 또 설사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영권 전체를 박탈할 만큼의 그런 중대한 비위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으므로 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판결이라고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2018년 2월 14일에 판결을 받고 2018년 3월 7일날 대법원에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해서 현재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고 있는 중입니다.